대량 생산과 소비에 따른 기후변화, 그리고 쌓여가는 폐기물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후 위기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리사이클링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송희, 최한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산업 생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늘려온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만든 비닐봉투와 페트병, 플라스틱컵 등 쓰레기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50만 톤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매립할 땅은 한계에 달했는데 소각도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태풍과 홍수는 폐기물을 몰고 다니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퍼뜨립니다.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그간 잊혀졌던 혹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다시금 소환되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식당의 일회용 컵,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변화가 강제되기도 합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 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국을 막으려면 보다 빠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카드 지갑에서부터 핸드백, 백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죽 제품이 선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 제품의 소재가 가죽 시트 등 폐차의 부산물이란 점입니다. 업체 대표는 영국 유학 시절 얻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버려지는 물건으로도 지속 가능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서 충분히 이제 버려지는 소재로도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해주시고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최근 기후위기 극복과 지구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내놓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도 제시합니다. 그중 업사이클링은 우선순위에 꼽힙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소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팔다가 남은 재고를 2-3년 후 폐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야기됩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 10년간 소각 직전에 있던 재고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 새로운 의상으로 되살려왔습니다. 이게 업사이클 됐다고는 뭔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상품화돼서 쇼핑몰에 그냥 판매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옷들처럼 보이더라고요. BTS의 무대 의상을 구찌로 만드는 등의 시도로 의류 업사이클링의 세계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사이클링 문화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파하는 데 퍼스트 무버로서 일조를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스낵은 상품성 없는 깨진 조각살과 콩비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삭함과 단짠의 조화, 단백질 등 영양소까지 두루 갖춰 푸드 업사이클링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장재에도 리사이클링 페트필름을 활용해서 커피를 뽑은 후 남은 찌꺼기는 대부분 생활 폐기물로 취급돼 버려져 왔는데 한 커피 전문 업체는 이를 화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한 개를 만드는 데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6잔을 제조한 후 배출되는 정도의 커피박이 활용됩니다. 그간 개인 컵을 많이 사용한 고객들과 허브류 씨앗, 배양토가 함께 들어있는 커피박 화분을 나누며 지구 살리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분 이외에도 매장의 인테리어 요소와 또 상품 요소들을 다양하게 업사이클링하여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새싹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사이클링의 세계를 개척 중입니다. 이에 업사이클링 분야는 한층 넓어지고 환경과 경제를 모두 겨냥한 제품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가가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들이 미래 트렌드이기도 하고 미래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제품은 물론 이를 소비자에게 전할 비즈니스 모델 마련은 기업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수처리 등 지구 환경을 위한 생산 과정의 혁신도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네, 최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송희 기자. 네, 기후 위기 등 우선 환경 파괴에 대해서 기업들 그 심각성 얼마나 공감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많은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폐기물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풀긴 어려운 만큼 각국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ow is the time for bold decisions, and now is the time for leadership. 네, 앞선 리포트에서 이제 지구 환경을 위한 기업들의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생활 속으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관련 생태계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네, 그야말로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폐플라스틱, 헌옷 등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분리막으로 기능성 원단을 만들거나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긴 상태입니다. 기존 폐기물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잘 조합하면 예상치 못했던 제품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란 용어가 등장할 만큼 환경을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려면 초기에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부담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잘만 하면 여기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린 쪽에 투자되는 돈은 1년에 한 150조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간 이 돈이 2030년에는 이게 한 6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네, 역발상을 토대로 환경과 경제 모두 살리는데 우리 기업들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송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